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한하고 선하 이 두 천왕의 미야케, 둔창이라 그러죠. 둔창, 미야케의 설치, 그리고 이제 일본과 삼국, 우리나라 삼국시대 삼국과의 관계,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카 천왕은 개타이, 그러니까 개체천왕, 그러니까 개체천왕이라는 사람은 그 이전에 응신 계통이긴 하지만 쭉 내려오던 그 계통이 끊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이라는 건 뭐냐면 저쪽 북쪽이죠. 북쪽에 있었던 그 세력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천왕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름도 개체요. 이을 개자에다가 몸체자죠. 그러니까 이었다는 얘기죠. 다른 계통이 내려와서 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그 시호를 보면은 딱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장자가 뒤를 이은 것이 이제 앙칸 천왕입니다. 그때의 정부를 중앙 정부를 책임졌던 그 관리들이 누구냐면 이제 대반씨, 대단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물부씨, 이 사람은 이제 그 제사를 장악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군사를 장악했던. 그다음에 허세씨, 요 두 사람이 이제 중추적인 인물이죠. 대련이라는 벼슬을 했고, 허세씨는 대신이라는 벼슬을 했습니다. 이때 이 허세씨는 백제 목시계의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시계는 거의 일본을 담당했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곤지, 그 뭐 맨 처음에 위에서부터 보면은 주왕이라든가 그다음에 곤지, 이런 이제 왕족들 외에 이제 목시계가 하나의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안칸 천왕이 그 천왕이 된 이후에 이 허세 씨의 딸들을 이제 비로 맞아들였고, 또 물부 씨의 딸도 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읍을 어디로 옮기냐, 구궁교궁으로 했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이제 가시하라시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와시 진자라는, 지금은 이제 신사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궁터였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후를, 여기는 이제 비고 황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 닌켄 천왕의 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사신이 왔어요. 여기 보면 백제 사신이 왔는데 하부, 그 다음에 상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부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당시 백제 수도를 보면은 이제 이 전국을 5방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수도, 그러니까 그를 5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 하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부, 그 다음에 동부, 서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부라는 건 북쪽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하부는 남쪽을 나타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둔창을 두었다, 이런데 이제 이 둔창이라는 거는 그 천왕의 직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밑받침을 했던 곳인데, 특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선신 대마려라는 사람이 보내서 이지메이라는 곳에서 진주를 구했어. 진주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를 다스렸던 사람이 뭐냐면 이심국조, 이심이라는 곳인데 이짐이라고 부르죠. 를 체표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진주를 바치라는데 안 바치니까, 그랬고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후궁의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달아나는 가운데 이제 황후랑 부딪히게 됐나 봐요. 그래서 황후가 놀래서 자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 국조가, 이신국조 치자적이라는 사람이 황후에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지미 둔창, 미야케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천황의 이 황후의 직할지가 생기게 되는 것을 이심둔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대반씨의 건의로, 대반씨의 딸이 있다 그랬죠. 딸에게 이제 우아리
타노미야 미야케. 그래서 요거를 주고, 그 다음에 향양유원이라는 비에게는 사쿠라 이노미 미야케.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태권에게는 물부시 딸이겠죠. 그래서 나니와 노 미야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배분해서 주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은 어디냐면 아스카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쿠라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니와는 어디냐면 오사카에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둔창을 그 황후나 저 비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황후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장국적 무사시노라 그러는데, 이 무장국은 어디냐면 지금의 동경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동경은 거의 미개척지예요. 거의 굉장히 넓은 그 땅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이번직 사주가 동족인 소조와 서로 국조가 되려고, 국조라는 거는 그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우두머리죠. 그게 되려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 사람이 소저라는 사람이 밀리니까 이 상모야군 소웅이라는 사람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군사력으로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이번사직 사주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밀려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갖고 천황한테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그 소저라는 사람, 그 맨 처음에 달겨들었던 소저를 제거해버리고 이 사람이 국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국조가 되면서 지금의 이제 동경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오코누, 타치바나, 오호이, 쿠라스 등 이 네 군데의 미야케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미야케를 바치게 되는 거죠. 왜?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그럼 그 지역이 지금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요게 무장이에요. 무사시노. 여기가 동경이죠. 여기에 요 네 개의 둔창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예, 여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황후에게 바쳤던 곳은 어디냐? 여기죠. 바로 여기에요. 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그 당시 그 무사시노, 그러니까 동국이죠.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우리로 얘기하면 알박기죠. 알박기를 하게 된 거죠.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국에 이 둔창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535년에 스쿠시, 지금 어디냐 하면 후쿠오카죠. 후쿠오카에 이런 두 개의 둔창을 두고, 그 다음에 토요쿠노 쿠니, 그것도 저 큐슈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큐슈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노쿠니 화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요게 다 어디냐 하면은 그 후쿠오카 북부입니다. 그 다음 비후, 요거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오카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코쿠에 있는 거고, 요거는 와카야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미장이라 그랬고, 지금의 이제 보시면서 한번 요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후쿠오카, 여기가 풍국이에요.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화국,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오카야마, 딱 가운데죠. 그 다음에 아파는 여기 시코쿠. 그 다음에 여기 기국이에요. 여기 와카야마. 그 다음에 여기 판마, 이쪽. 그 다음에 여기 금강은 저기 비와코 있는 데입니다. 비파오. 그 다음에 여기 단파. 여기 미장. 그 다음에 여기 주나. 이렇게 이제 상모야.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쫙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의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소출들을 이렇게 그 중앙정부에서 재정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제도가 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536년에 안칸 천황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뒤를 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센카 천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타이 천황의 둘째 아들이죠. 예, 둘째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미장 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닌켄 천황의 딸인 귤중 황녀를 황후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히노쿠마의 여입 야궁으로 궁을 옮겼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궁을 자꾸 옮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 왜 자꾸 옮기지? 그랬는데 발굴해 보면은 신기한 게요. 우리는 이제 초석을 놓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일본은 보니까 굴립줄을 세워요. 굴립줄은 뭐냐면 이 기둥을 땅에다 그냥 박아요. 그걸 굴립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둥이 세월이 가면 썩겠죠.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일본은 보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습하거든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둥 같은 건 금방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 초석을 쓴 건물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대에 나타나요. 그리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백제인들이 가서 썼던 건물 그런 데는 초석을 썼어요. 근데 그게 흔하지가 않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 뭐 히노쿠마가 어디냐 지금 이게 뭐냐면 후루이치군 야마토노 군이 대화국이죠. 고시군 히노쿠마향. 근데 이게 지금이 어디냐?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카예요. 아스카에 히노쿠마라는 데가 있어요. 회전이라는데 여기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동안시 야마토노 아야시. 그 다음에 요게 무사시 히노쿠마시. 이게 그 다음에 스시. 이게 다 백제에서 건너간 세력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궁이 있었던 데를 가보니까 어디냐면 현재는 우미야시 진자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말뚝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데 거기 뭐냐? 선화천왕의 회노 입궁지라고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신사에 모셔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진천왕, 응신천왕 때 백제에서 건너오는 아지사주예요. 아치노미. 굉장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이 동안시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백제 천지라고 봐도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 아스카라고 써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카입니다. 이게 그 신사예요. 여기 들어가면 한켠에 여기 보세요. 선화, 천황, 회, 노, 입, 야, 궁지. 궁터라는 얘기 딱 써 있죠. 요 신사에 모셔져 있는 게 백제에서 건너온 아지사조, 즉 동안시의 시조다. 그러니까 이 동안시는 누구냐 하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소가시 천지가 되잖아요. 그 소가시를 떠받들던 군사 세력이에요. 그리고 기술 집단이고 기술 집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소가시가 천황가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가시가 또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천황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대신들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건 그대로 와요. 대반씨, 물부씨, 모노네베. 이 사람들은 대련이에요. 제일 높은 벼슬이겠죠. 그 다음에 소가씨가 나타나. 처음으로. 아까까지는 허세씨였어요. 근데 허세씨도 목시계거든요. 근데 소가씨도 목시계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아베씨가 나요. 얼마 전에 죽은 아베 신따로 수상. 그게 이 아베씨예요. 이 아베씨가 굉장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동국, 지금의 이제 아이노 쪽을 칠 때 그 장군들이 대부분이 보면 아베씨예요. 대족입니다, 대족. 근데 이 사람이 뭐로 등장하느냐? 대부라는 벼슬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대련이 있다가 대신이 있다가 이제 대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는 대신보다 밑에 급이겠죠.
이게 이제 세 가지 벼슬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 웅약천왕 때 유락부 천왕, 그러니까 백제계 이제 그 백제가 이제 쫓겨났다가 저쪽 이제 큐슈 쪽으로 가서 이제 외오왕 때 숨지고 있다가 웅약 그 신라의 그 윤공천왕이 죽으니까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그 부상을 하게 되냐면 이 소가씨가 부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536년 지금 요때부터 645년 거의 110년간 이 소가씨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냐, 여기 뭐죠? 소와 도목이죠. 여기 소가노 이나메 이 사람부터 해서 우마코, 에미시, 이루카 이 4대에 걸쳐서 거의 이 장악을 해서 국가를 움직이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경제를 담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경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3장이죠. 3장. 여기 우리 대장이라 그러죠. 대장성. 일본은 보면 대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장성은 뭐냐면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썼는데 3장에는 이게 대장, 국가 창고는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내장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궁궐의 창고를 지키는 거예요. 경제권을 장악하는. 그 다음에 제장이 있어요. 일본은 다 신사가 많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에 쓰이는 것을 제정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해서 3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 그 다음에 내장, 제장. 이 세 가지. 그래서 이런 경제권, 우리로 얘기하면 경제기획원 장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장관이잖아요.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뭐 천왕권을 능가하는 그 정도의 저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련, 대신, 대부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야케, 둔창이 또 나타나요. 여기 보면 이제 한해국이라는 데도 이런 둔창이 나오고 또 소가씨가 또 미장국에 또 둔창을 두고 물부씨도 또 둔창을 아베씨도 보면 또 둔창을 두고 이렇게 했고 이 각지에 이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곡을 수집해 갖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소출이 있잖아요.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쭈꾸시 지금의 어디냐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시의 나스는 지금은 어디냐 hakka다예요. 박다만이죠. 거기에 포구에 이 창고에다가 갖다 다 넣으라니까 이게 뭐냐면 군량미죠. 왜 그러냐면 그 쭈꾸시는 데는 저쪽 그 신라나 그쪽에서 쳐들어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군량미로 쓰려고 그 전국에 있는 곳에서 그걸 걷어서 그쪽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후쿠오카의 그 지금도 가면은 그 가운데 강물이 흐르거든요. 그 강물의 옆에 거기가 지금으로 치면 명동거리예요. 그게 뭐냐면 hakka다예요. 박다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우리 민족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죠. 여기에 관가를 설치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뭘로 바꾸냐면 다자이구라는 거로 바뀌게 돼요. 왜 다자이구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가 통일하면서 백제가 사라지잖아요. 그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해요. 그 일본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다자이후를 여기에 있던 걸 뒤로 빼요. 뒤로 빼고 앞에다가 성을 쌓고 그래서 지금의 다자이후 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고 거기가 이 일본의 수도에 버금가는 서쪽의 수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이죠, 부산. 예,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시초가 바로 이런 나진 관과 나진에 세웠던 이런 이를 얘기하는 거다. 창고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임나의 전투. 법흥왕 때입니다. 신라가 537년. 자, 신라가 임나를 공격하였다. 임나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금의 스시마라 그랬죠. 그래서 대반씨한테, 대반씨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그들을 쳐라.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과 협수연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반이겠죠. 대반반입니다. 이름이. 이 반이 스쿠시, 지금의 후쿠오카시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사만을 대비하고 대반 협수연, 이 같이 나갔던 사람, 이 사람, 이 둘 다 대반입니다. 이 사람은 백제와 함께 임나를 평정하였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신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중왕 때 소가야를 점령해 버렸어요. 소가야는 지금 고성이죠. 그리고 법흥왕 때는 아라가야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야는 후기가야입니다. 후기가야는 고령이죠. 고령의 지배를 영향력에 있긴 있었지만 이미 금강가야, 지금 김해는 거의 사라지고 찌그러져 있던 가야고, 제일 그래도 광개토대왕한테 피해를 안 입었던 세력이 누구냐면 소가야하고 아라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고성하고 함안이에요. 근데 그거 두 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는 532년이 되면은 금강가야, 그나마 숨이 붙어 있던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마저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법흥왕한테. 그럼 다 끝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가야 지역이 신라로 다 먹혀버리니까, 그전에는 이 백제가 가야 지역을 이렇게 경유해서 오기도 했거든요. 그게 끊어지게 된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들이 부산 지역을, 금강가야라는 게 부산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이미 먹어버리니까 어디를 치냐면 바로 코앞에 있는 쓰시마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법흥왕 때 바로 신라가 임나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41년에 김매이천왕, 흥명천왕조에 보면은 2년조에 안나 일본부, 안나 외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 안나 보세요. 안나라는 게 지금 아라가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계에서. 그런데 아라가야가 이미 사라졌어요. 예. 이게 사라졌잖아요. 지금 법흥왕이 539년인데 여기 보세요. 541년이에요. 근데 무슨 안나 일본부가 왜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 안나는 지금의 쿠마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안나 술병이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광개토대왕 때 안나 술병. 그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어떤 대책을 세우냐 하면은 이 쓰시마를 자꾸 뺏기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외오왕, 백제계 오왕의 그 근거지였던 쿠마모토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안나죠. 거기가 안나국. 그 안나국을 본부로 해서 얘네들이 총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이 큐슈 전체. 그래서 신라를 대비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매이 천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흥명천왕. 이 생카천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539년에 이 김매이 천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게이타이 천왕과, 이 사람은 누구냐? 게이타이 천왕하고 선화 천왕의 딸인 수백향, 이 황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천왕에, 그때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히타노츠 진대진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은 진시의 진시, 하다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시가 개척한 지역이 어디냐면 교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본의 국보 제1호라는 목조 미륵 방가사유상 이러고 있는 거 광융사에 있죠. 거기를 꼭 가요.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특히 이제 홍윤기 씨 같은 부분은 이제 하다시다. 하다는 바다다.
바다는 신라계다 이렇게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일본 서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제에서 건너온 궁궐군의 후손이다. 백제계입니다. 철저한 백제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쇼토쿠 태자의 그 백그라운드가 됐던 사람이 이 하다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김매희 천황을 밀어서 옹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 사람을 뭐에 이제 임명을 했냐면 아까 대장성에 임명합니다. 대장성. 네, 국가재정 그러니까 지금 기획원 장관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게타이 천황이 531년에 죽고 앙칸 천황이 534년에 죽고 센카 천황이 536년에 즉위한 걸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요때 즉위하고 근데 이거를 맞춰 보면은 3년 동안에 비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세력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데 보니까 좀 김매희 천황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서기나 그 고직기는 만세일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한 계통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단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뭐 큰 단락은 아닌데 뭐 신라계가 백제계로 봐면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그 사이에 알력이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소가씨가 이 김매희 천황을 옹립하는데 이 진씨 세력 갖고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가씨가 나중에 이제 이 김매희 천황을 미루면서 천황으로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아마 그게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씨가 그 당시에 장악했던 게 경제력이잖아요. 삼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